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83강으로 육식갑자의 46번째인 기요일에 태어난 사람, 기유일주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토와 유금으로 이루어진 기유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시지인 유금과 그리고 음의 천간인 기토가 만나서 이루어진 기유일주는 유금이 기토를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고 12신살로서는 지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금의 지장간 내에는 경금과 신금이 지장간 내에 자리 잡고 있고, 지장간에 있는 경금은 기토를 봐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유금에서는 12운성으로 제왕지 즉 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은 기토를 봐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유금을 보아서는 걸록지 즉 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기유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유일주의 기토는 하늘에서는 역마성인 구름이며 땅에서는 아름다운 전원이면서 논밭으로서 비옥하기 때문에 만물을 키워내는 양생지상으로서 생명과 삶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또 기토는 곡각살로서 역마에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으며 변화와 환경 적응에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기토는 바다에 사는 개로서 겉은 단단하여 고집이 있을 것이며 속은 연약하여 장이 별로 없어서 무장공자라 하여 자기의 내실을 확고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의 다리는 10개로서 이동이 빠르긴 하지만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혼자서만 옆으로 걷는, 즉 횡행사야 옆으로 걷는 속성은 남다른 고집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기토는 오리로서 땅과 물과 그리고 하늘 어디에서든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 수 있으니 팔방미인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토 오리는 땅에서 그렇게 신속하지 않고 수영도 아주 능한 편은 아니며 또 비행에 아주 특별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전문가적인 소양은 마음에 없고 아예 그렇게 가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넓고 포괄적인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즉 기유일주가 되겠습니다. 기유일주의 기토인 구름은, 기토를 구름으로 나타낸 구름은 종명곡응의 사종인 유금과 종명곡응은 종이 울리면은 계곡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반향이 있다는 것이죠. 종이 울리면은 계곡에서 반향이 있다,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종명곡응의 사종, 그러니까 절에서 종이 울리면 온 산이 전부 다 산이 울린다는 것이죠. 종명곡응의 사종인 유금과 어우러져서 구름 덮인 계곡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서 차분하고 고전역한 기운이 생의 참뜻을 알리고, 또 유금은 자체는 호리병을 닮았다 그러죠. 호리병을 닮아서 아름다움과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일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기유일주는 기토인 역마성과 기토를 역마성도 나타내고 기토를 또 곡각살로도 나타내죠. 역마성과 곡각살이 동착하여서 한꺼번에 뜻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고, 또 유인성이기 때문에 유인성은 칼인자죠. 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술수가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에.
또 기토 들판에 놓여진 유금의 닭은, 육은 또 닭을 나타내죠. 유금의 닭은 여유로움, 들판에 있기 때문에 여유로움을 나타내면서 기유가 식신에 놓여 있고, 그래서 식욕이 한층 풍부해진다고 했습니다. 여유롭고 식신이기 때문에 한층 식욕이,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를 제어하고 간섭하는 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관성이 전혀 없고, 홀로 독주하는 비근만, 경근과 신근만, 비근만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자리하여서 안하무인으로 흐를까 심히 걱정되는 일주가 즉 기유일주라고 했습니다. 또 유금은 정서쪽입니다. 정서쪽의 태방이면서 숙살지기로서 유인성 즉 천인성,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죠. 그래서 유금의 칼은 예리하여 묘의 신경선을 손상시키니, 묘는 몸속에 있는 신경입니다. 묘를 몸속에 있는 신경을 나타내서 유금과 같이 있으면 명조에서 묘유가 같이 있으면은 편두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유금은 배우자 궁의 칼이기 때문에, 배우자 궁에 있는 칼이기 때문에 다소의 흉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할인업에 종사한다면은 흉한 것이 길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흉변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유일주는 유인성으로서 칼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지만 자기의 예리한 성정에 비하여서 장생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비교적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 복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장생제에 태어나면은 자기의 생각은 이제라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막상 세상과 부딪혀 보면 자신의 미숙함이 많이 느껴지는 단계가 즉 장생제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해 가면서 세상 물정을 배워야 하는 과정이 장생기에 태어난 일주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또 기유일주는 자오묘유의 왕지에 속하는 일주이므로 타인의 간섭과 참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지장간 속에 오로지 금의 기운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운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최고라는 독단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왕지에 속하는 일지를 가지면은 남의 것을 얕보는 자기 고집이 강한 옹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유일주는 토와 금의 조합이기 때문에 옹고집이라도 다소의 여유는 있는 사람입니다. 기유일주는 천주기인의 천주, 하늘의 주자는 주방주입니다. 하늘의 주방의 기인의 일주로서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찬 모습이면서 하늘의 주방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천주기인은 식신이 녹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토에서 식신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이 되고 식신은 신금이 되고 신금의 녹의 자리가 즉 유금이기 때문에 기유일주는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주기인은 일생 동안 제복이 많은 것으로서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구나 기유일주는 재성인 자수가 천을기인에 해당하여서 기토의 천을기인은 신금과 자수이죠. 그래서 또 자수는 재성으로서 천을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의 기람이 더욱 배가 되고 더욱 많아지고 천을기인의 기람도 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와 그런데 천주기인과 천을기인도 형충파해되거나 공망이 된다면은 그 기람이 반감하거나 아니면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명조에 길성이 만일에 없는 사람이 운에서 천주기인이나 천을기인이 길신이 와서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다면 길신이 오는데 와도 형충파해되거나 공망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형충파해되지 않고 공망도 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다면은 오는 그 운에서만은 기람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천주와 천을기인은 잠깐만요. 이게 또 뜨네. 천주기인과 천을기인은 치지 어디에 있어도 기인에 해당하지만은 금묘화실에 따른 발복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 초반기이면서 차츰 갈수록 그러니까 시지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노년기에 일단 기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지에 있으면은 건에 해당하니까 인생 초반기에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발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복의 시기를 금묘화실에 따라서 발복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는 진신일에 해당하는 일주가 됩니다. 진신일은 계절의 처음 시작하는 일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신일과 그리고 교신일, 태신일, 복신일은 각각 육식갑자를 15개씩 나눈다고 했죠. 15개를 나누어서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45번째부터 46번째가 되겠네요. 46번째에서 60갑자 마지막 개해까지를 제4계절에 두는데 제4계절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날, 즉 지금 하는 기유일주가 되겠죠. 기유일주가 진신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신일에 해당하면은 진신일은 앞으로 행하면은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승리하고 후진하면은 패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하여 나아감이 좋은데 비교적 자기가 하고픈 일을 골라서 할 수가 있고 진신일에 난 사람은 비교적 자기가 하고픈 일을 골라서 할 수 있고 또 냉철한 성격에 특히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지망생은 좀 유리하다는 거죠. 기후일에 난 사람은 작가 지망생으로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 문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기후일주가 되면은 진신일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 놓고 합되면은 명예가 높고 그리고 기인과 합하여도 길이가 있고 좋다고 했습니다. 또 기유일주가 술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신유술 7월 8월 9월이 되겠죠. 9월에 난 사람이라면 음력으로입니다. 9월에 난 사람이라면 천의성의 사람으로서 의사나 간호사, 약사, 그러니까 천의성은 하늘이 내린 의료직에 적당한 사람, 즉 별이라는 것입니다. 천의성과도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 의료 분야의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또 의료 분야가 아니더라도 법률 분야의 직업을 택한다면 훌륭한 의료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법률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에서 임목의 자가 사주 내에 있거나 없는 경우에 운에서 임목이 온다면은 인유의 구성이 되어서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또 자수가 있거나 자수가 없는 경우에, 자수가 운에서 온다면은 자유로서, 유금은 있기 때문에 자유로서 기문관살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정오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이리하여서 원진살은 이별과 별거, 이혼 등을 하게 되는 살성입니다. 원진살은 태어난 해를 보기도 하지만, 태어난 년을 보기도, 띠를 본다는 것이죠.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원진살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기문관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문관살은 기가, 그러니까 귀신이죠. 기가 문관에, 문고리, 문설주에 붙었다는 것으로서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정신을 완전히 몰두와 집착의 반대로 놓아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문관설이 있으면은 서로가 불통하게 되고 통하지 않게 되고 한꺼번에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 되기도 합니다. 기문은 사주 일어나는 원인은 사주 오행의 치우침, 그러니까 목화, 토, 금수가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작을 경우에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치우침에서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후, 사주의 조후가 조화롭지 못할 때, 화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수가 많거나, 안 그러면 너무 춥거나 할 경우에,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또 수화나 수와 화가 서로 상전할 때, 안 그러면은 금기와 목기가 서로 싸울 때, 서로 상전할 때, 또 관과 인이, 관성과 인성이 전혀 없거나 약할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문관살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두 마음이나 반발심 등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기문관설의 정상으로 보면은 불안감, 강박관련, 불면증, 심한 변덕, 강한 집착, 그리고 정서불안, 정서착란, 정신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망각, 환각, 한시, 환청 등 현대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전부 기문관살의 정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유일주는 묘유술중의 하나로서 철새개금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철새개금은 쇠사슬을 열어주는 자로서 자물쇠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풀어주고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으로 해결하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물인 돈이나 부동산 등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며, 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픔을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는 개념 모두를 철새개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철새개금의 묘유술의 자를 가진다면은, 사주에 가진다면은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나 카운셀러, 역학자, 멘토, 교육자, 간호사 등 할인업에 해당하는 직업과 인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철새개금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2개 이상이면 더욱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묘유술은 천간으로는 을과 신금과 무토에 해당하여서 동주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술이 되거나 안 그러면 신유가 되거나 안 그러면 을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동조할 경우에는 철새개금으로서의 직업과 더욱 가까워지고, 특히 사명살,
축술 및 사명살이나 인사시인 사명살 등과 같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양인이 함께 한다면, 급제가 함께 한다면은 직업인 활인업 의료직에 더욱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의료직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묘유술이 철새 계금으로서의 힘을 가지는 것은 묘는 일출의 시간으로서 어둡고 엄한 것을 해결하고, 유금은 일몰의 시간대로서 나쁜 것을 어둠 속에 묻어서 해결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 이 술의 자는 천시로서 하늘의 시간이죠. 술해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천시로 표시하는데, 천시로서 술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는 문창성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양간의 경우에는 일간의 장생지와 충이 되는 지지가 문창성이 되고, 음간의 경우에는 장생지 그 자체가 문창성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병정화 외에는 일간의 식신이 문창성에 해당합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간의 경우에는 장생지가 해수에 해당하고, 해수와 충이 되는 사화가 문창성이 된다는 것인데,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화가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즉 문창성이라는 것입니다. 을목의 경우에는 오화가 장생지이며 또 같은 오화인 식신이 문창성이라는 것이고, 지금 하는 기토의 경우에는 유금이 장생지이며 문창성이 똑같은 자가 문창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창성이 있으면은 지혜와 재능이 학문과 예술계로 발달이 되어서 학문적인 성과와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문창성은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창성은 신강한 일주를 좋아하고 형과 충이 되거나 공망을 끓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신약한 일주는 의지력이 약해서 문창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성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문창의 능력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창성은 일지에 있으면 힘이 가장 좋고, 일지 외에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 있으면 힘이 좀 떨어집니다. 문창은 천간을 바꿔서 보기도 하는데, 갑목일 경우에는 사화가 문창성이 되기 때문에 사화가 천간에는 병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갑목이 천간에서 병화를 볼 때는 문창성이 되고, 또 개수일 경우에는 을목이 문창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창성은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공직이나 대기업에 인연이 있고, 관성이나 인성이 없다면은 사립과 인연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는 학당 기인에도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학당은 학교를 나타냅니다. 지금으로서는 학교를 나타내는 게 학당입니다. 학당 기인인데, 학당은 학교 자체이기 때문에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되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학당은 장생지입니다. 학당 기인에 해당하는 자리는 장생지에 있는데, 갑목의 경우에는 해수가 장생지이기 때문에 학당 기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을목일 경우에는 오화가 장생지이죠. 장생지이기 때문에 학당 기인에 해당하고, 기토인 경우에는 유금이 장생지이기 때문에 유금이 즉 학당 기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당 기인이 있으면서도 유년기 시절에 공부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소홀해졌다면은 하지 못하였다면은 중년기나 아니면은 장년기에 들어서도 학구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당이 있으면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가나 또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또 학당은 신강한 것을 좋아하고 합을 하면 더욱 길하여지지만은 신약한 일주가 되거나 학당이 형충이 되고 또 형충이 된다면은 그 학당의 작용력은 약해지고 공망이 되면은 허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학당이 건실하게 자리하면은 지성이 돋보이게 되고 교육자로서 입신하게 되어서 출세할 수 있는 기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유일주에서 기토는 구름을 나타내고 유금은 산사의 즉 종인 사종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산상의 종을 나타내는 사종인데 기토는 산마루에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이 계곡에 울려 퍼지는 절간의 유금인 종소리와 합하여서 빚어내는 물상으로서 고독과 쓸쓸함을 나타내어 기유는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입니다. 고란은 외로움에 우는 새이며 상상의 새로서 봉황과 닮은 오색을 가진 상상의 새라고 했습니다.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인, 을사, 병호, 정사, 무오일주, 무신일주, 기유일주, 신해일주, 임자일주가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이들을 고란살 구형제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고란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주 자체가 중화되지 못하고 극히 신강하거나 아니면 극히 신약하거나 격국이 좋지 못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배우자와 생리사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유난히 외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부부간 합이 힘들어서 독수공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외간 이성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고란은 배우자가 무능해서 부득이하게 여성인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사일은 고란살에 여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잘 구비되어 있는 명조라면은 고란살이 있어도 고란의 영향이 적으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성과 관성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유일주가 명식 내에 술토를 가지거나 아니면 없다면은 운에서 술토가 오게 된다면은 철새 개금의 조합이 되면서 유술의 상천살의 조합이 됩니다. 이 상천살은 서로를 미움과 노기에 찬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는 모습은 숨이 막힐 듯한 상대의 관계로서 나중에는 최후에는 갈라설 수 있는 조짐을 의미합니다. 이 상천살은 묘와 진의 조합과 그리고 유와 술의 조합 두 가지가 가장 강한 살성이 되고 잠이나 추고나 인사나 신해의 조합도 상천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형살과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흉의가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유술의 상천의 조합에서는, 유와 술의 상천의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토생금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토생금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상천살입니다. 유술은 금기의 조합이기 때문에 상천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천살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유일주가 인신사해의 사명지의 해에 났다면은, 그러니까 범띠나 원숭이띠, 뱀띠나 돼지띠에 해당하는 일주라면은 일지가 유를 놓았기 때문에 파쇄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어서 부부궁이 단연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사해 띠는 앞에서 설명한 인신사해 띠는 유금을 보면은 파쇄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쇄살에 해당이 되면은 이별하거나 깨어지거나 상해, 사고, 독극물 중독 등의 우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팔자에 사화와 그리고 유금과 축이 사유축 전부를 갖춘다면 복덕수기격이 되어서 아주 빼어난 기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축 전부를 갖추지 못하고 유금이 특히 묘나 사나 절지에 있고 백호살이나 양인과 공망이 동행하면 흉의는 다소 커진다고 했습니다. 기유일주는 구추방해살에도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구추방해는 9가지의 추한 일을 당하거나 보인다는 살로서 여러가지 추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간의 혼탁으로 인하여서 망신과 가정 풍파를 암시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구추방해에 해당하는 일주는 을묘, 을유, 무오, 무자, 기묘, 기유, 신묘, 신유, 임오, 임자 일주가 구추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사주 내에 도화살과 홍념살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재성과 간성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 특성이며, 이성이 나타나는 운에는 더욱 조심을 요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구추방해가 시주에 있으면은 자녀가 구추방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유일주는 정의감이 강하며 호기심도 많은 편입니다. 닭이 땅을 파헤치듯 타인의 비밀과 허물을 알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에 설화가 구설수가 따를 수 있고, 또 닭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먹을거리를 찾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자기의 재물을 파헤치는 것으로서 재산의 비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유일주로서 해자축을 즉 겨울에 난 사람이라면은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가 됩니다. 진신에 해당하는 일주는 매사에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담백하여서 책임 능력이 뛰어나고 직업에 충실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의
해자 축을에 난 사람의 기유일주에 해당합니다. 기유일주의 진신은 진신의 길성이 되는 사람은 인덕이 있고 항시 인덕이 있어서 항시 기인이 나를 보살펴주는 격으로서 어려움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 사람이며 때를 같이 하는 협력자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력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흉신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주의 구성을 잘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신은 일주 천간의 기세가 곱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세가 막히면 진신의 기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중에 관살의 흉액이 없어야 진신의 덕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명인 경우에는 진신이 도화살과 겹치기 때문에 인물이 수려하고 재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며 유행에 민감하지만은 가정생활에도 충실한 편입니다. 기유일주의 남명은 일지가 식신이라서 생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덕과 그리고 또 식신이기 때문에 장모의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계유는 재성이 되겠죠. 계유는 계가 재성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계유는 병지의 역마 인연으로서 또 유금이 인성이기 때문에 천인성과 같이 하면은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아플 수 있는 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지 식신은 남녀 공히 남녀 모두 성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유일주의 남자는 인목과 묘목 즉 관성이 공망으로서 직장운이 약하여서 직장 변동이 많은 편이며 자식인 을류는 평관으로서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망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정은 약하다 보는 것이며 인연이 거의 없거나 이미 유하기에 편리한 것을 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유일주 모친인 정화편인은 정유로서 장생과 천을 기인이 되는 것으로 인덕과 복이 있는 모친이며 또 부친은 개수 편제로서 개유가 되니까 개유로서 병지 역마에 종하여서 바쁜 삶을 사는 부친이며 나와는 떨어져 살 수도 있는 인연으로 봅니다. 또 한편 개유의 물상은 호리병에 담긴 술로 보아서 그 부친이 예주가이거나 폭주가이거나 또 개유는 일 수도 있고 또 개유는 비맞은 닭으로 볼 때는 개유를 비맞은 닭으로 볼 때는 외유를 하거나 몸이 불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유일주의 여명인 경우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기유일주의 여명은 지지가 식신이기 때문에 연하의 배우자와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또 식신의 마음은 배우자보다는 자식에게 올인하는 마음입니다. 또 임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관공망으로서 배우자 복이 비교적 없는 편이지만은 그 배우자가 역마성이 강한 직업이라면은 역마성이 강한 직업으로서 별거별숙하는 경우라면은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별거별숙이 아니고 동거지 동숙한다면은 덕자 후에 아들을 얻은 후에는
별리할 수 있는 인연으로 봅니다. 헤어질 수 있는 인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남편은 을목 편관은 7살이며 을류는 절지에 종하여서 유인성으로서, 즉 천인성이죠. 유인성, 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몸이 성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몸이 성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주로, 여명으로서 가주로서 생활을 해야 할 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업상 대체가 잘 된 명주라면은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기에 생활은 무난할 것입니다. 기유일주는 대개 직장 생활이 무난하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넓은 분야에 걸쳐서 자기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조계, 금융계, 교육계, 문학, 출판, 예술, 광고, 부동산 홍보, 그리고 컨설팅, 분양, 요식업, 의학계, 치과, 치기공 분야, 금속 공예 분야, 조각이나 조소 등의 자기의 적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제83강 기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4강은 경술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